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A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주부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예민한 성격입니다. 그런 제가 결혼 10년 내내 살아온 동네를 처음으로 벗어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사하는 것이 무섭고 걱정됩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아이 전학 문제를 알아보는데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친구 문제, 학원 문제 등 저를 닮아 예민한 아이가 힘들어할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든든하게 아이에게 정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엄마부터가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니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사실 이번 이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지만 아이는 넓은 세상에서 도전하면서 살기를 바라는데 이런 제가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사 문제, 아이한테 걱정이긴 하죠. 사실 저도 어릴 때 전학을 한번 했는데요. 그때 너무 강렬하게 나쁜 경험을 많이 해서 제 아이만큼은 전학을 안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됐지만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는 사실 이게 아이 문제로 보이지 않거든요. 본인 문제예요. 원래 예민한 사람들이 당연히 걱정과 불안 쪽으로 기울기 쉬운데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이사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인 게 더 문제인 거거든요. 아이들은 자기 기질대로 알아서 잘 커요. 예민하고 사회성 없거나 하다고 어른들 걱정대로 자라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가장 힘들 때 기댈 수 있게 안정된 부모가 되는 거더라고요. 걱정이 많고 예민하시다고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걱정의 장점이 없다는 걸 먼저 알아차리세요. 걱정이 많으신 분들 보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걱정은요.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손을 바늘로 쿡 찌르면 당연히 아프잖아요. 이런 통증은요. 신경적으로 장애가 있는 게 아닌 한 당연히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은 걱정거리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걸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 안 할 수 있고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걱정을 고민 아니면 숙고 이런 개념하고 혼동하시는 건데요. 고민이나 숙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거거든요. 그걸 걱정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걱정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감정이에요. 문제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발만 동동 구르는 거, 그게 걱정이거든요. 우리 무의식에는요, 사실 걱정을 하면 뭐라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거로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걱정의 95%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걸 걱정은 쓸모없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요. 내가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95%나 일어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를 갉아먹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정성을 다하는 거, 이것의 대표적인 행동을 그 대접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이런 종류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마음으로 이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뭔가 하늘이, 종교가 있다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좀 도와주실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특별히 뭘 안 해도 저절로 해결되는 일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걱정이라도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무의식 중에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오히려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주변 사람이나 해결해야 하는 사건에 나쁜 영향을 끼쳐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걱정을 하면 창의성이 확 떨어진대요.
사람이 걱정과 창의적인 생각을 동시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문제에서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방법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쁜 게 뭐냐면요. 인생 전반을 봤을 때 걱정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질이 떨어져요. 일단 무언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취가 잘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자존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소한 변화나 상처에도 쉽게 동요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세상이 달라져서요. 우리는 변화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연자님 걱정이나 고민이 이해는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쪽으로 먼저 전제를 바꾸셔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거. 이걸 먼저 딱 염두에 두시면 아마 생각의 방향부터가 달라지실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리하세요. 제 인생 모토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우리 쑥쑥이님들 중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이 말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신의 영역인 거죠. 내 노력이 잘 작용이 돼서 해결이 되면 참 좋은 거고, 만약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걱정 타임이 없어져요. 걱정할 시간이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영역을 구분을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연자님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 아이가 이사가서 교우 문제 걱정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이사가서 열심히 수소문해서 함께 놀아줄 같은 반 친구를 찾아준다. 그 엄마하고 친구가 된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연자님이 결혼 10년 되셨고 결혼하고 이미 아이 낳았다 하셨으니까 아이가 10살 안 됐을 거예요. 초등 저학년까지는 자기가 알아서 교우관계 만드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성적인 애들은 또 더 그래요. 부모님이 서로 집에 놀러 다니면서 놀만한 친구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마들끼리 친구 돼가면서 아이들을 연결을 해줬는데 내 아이가 그 애를 싫어해서 안 놀려고 그래요. 애들끼리 안 맞아요. 그럼 그건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적응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원래 성격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성격이다. 이런 거면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에 발 동동거리면서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편안하게 집에 와서 쉴 수 있게 엄마가 따뜻하게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시간에 맡기거나 하늘에 맡기거나 운에 맡기거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산다는 게 기본적으로 힘든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걱정하면서 살면 인생 질이 너무 떨어져요. 이걸 잘 구분해서 걱정의 감정을 되도록 줄이고 사는 게 현명한 거죠.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리스트업 하세요. 제가 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부분을 리스트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시간으로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요. 그 동네 엄마 모임을 알아보고 친구를 소개받는다. 학기 시작과 동시에 전학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사 날짜하고 안 맞으면 단기 월세 계약이라도 알아본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요. 이렇게 해보시면 묘하게 마음이 안정이 돼요. 왜냐하면 걱정이 제일 사람을 괴롭힐 때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예요. 이렇게 글자로 적으면요. 그 걱정거리의 정체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점점 별거 아닌 게 돼요. 뭔가를 글로 적는다는 게 생각보다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건요, 실체가 없어서 마치 유령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글로 표현되면요, 영혼이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유령이 날뛰는 것처럼 머리가 복잡하면 저는 그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서 종이에 쫙 적어요. 그럼 그걸 적은 종이가 무슨 유령을 봉인한 부적처럼 쓸데없는 생각들이 싹 사라져서 차분해져요. 이거 저는 정말 권하고 싶어요. 제가 글로 적으라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걱정된다, 이런 내용으로만 글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적으세요. 그거 적어놓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해보는 거예요.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그 동네 맘카페에 가입을 해서 등업을 해놓는다, 뭐 이런 게 리스트에 있으면 당장 해놓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거 다 해놨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거하고 관계된 건 싹 잊어버리고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적은 거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또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죠. 네 번째,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실천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게으르다든지 성실하지 않다든지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실천은 또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의지로 해결책을 찾고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걸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그건 새로운 거니까. 원래 사람은 자기가 행동하던 패턴에서 벗어나서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뇌에서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든요. 뇌가 워낙 일을 많이 하는 장기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 쓰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시시대처럼 먹을 게 딸려서 뇌에서 필요한 영양을 아끼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머리 좀 써도 돼요. 패턴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걸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결책을 찾고 그걸 실천해서 효능감을 느껴본 사람들은 이제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자꾸 실천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솔루션을 찾고 그걸 실천하느라 바쁘죠. 걱정할 틈이 없어요. 걱정하고 가장 상극인 게 실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걱정을 잘 안 하고 자기가 찾은 솔루션을 실천해 가면서 사는 분들이 나 행복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겉보기에 안 그런 것 같아도 행복감을 더 잘 느껴요. 저는 사연자님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걱정 없이 사는 패턴을 익히시면 좋겠어요. 원래 더 나이가 들면 그만큼 점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최소한의 걱정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좀 무난하게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예민하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걱정의 장점이 없다는 걸 먼저 알아차리세요.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리하세요.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리스트업 하세요. 네 번째,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여기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겠죠? 기다릴게요.